안녕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께 제갈량 TV에서 이제 말씀드린 추천 펀드, 성과 분석을 통해서 2021년 펀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찾아뵌 만큼 제가 후반부에 새롭게 찾은 좋은 펀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관리하고 이제 함께하는 멤버분들의 실제 투자 성과 대표적인 한 세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께 같이 이거 통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작년 2월에 한 1년 정도 됐죠. 투자한 성과입니다. 에셋, 그다음에 피델리티, 테크, AB 미국으로스에서 지금 수익률은 한 25%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1년 성과고요. 자, 두 번째는 한 3년 좀 이상 되신 거예요. 좀 여러 개죠. 그러니까 이분이 적립식으로도 하시고 중간에 이제 추가 매수 통해서 적립식이랑 거치를 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년 반쯤 됐는데 수익률은 한 45% 정도. 지금 여기서 좀 여러분들께서 핵심으로 좀 봐주실 게 지금 펀드 수익만 1억 2천이 됐어요. 네. 지금 원금 얼마 들어갔죠? 한 2억 6천. 지금 거의 한 4억 가까이가 됐는데 자, 펀드로도 한 1억 2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일 안 하고 노셔도 되거든요. 예, 이게 경제적 자유잖아요. 내가 자금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 돈의 크기, 들어간 돈의 크기, 펀드, ETF, 주식, 뭐 다른 여러 대상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간, 오랜 기간 동안 3년 반이 제가 봤을 때 짧은 기간 절대 아닙니다. 요거 통해서 했기 때문에 펀드도 어떻더라 충분히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요거 지금 좀 핵심으로 여러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덩어리 돈으로 인해서 내가 캐시플로우 만들 수 있어요. 지금 4억 정도니까 10%면 연에 한 4천 이상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펀드인데요. 한 5년 조금 넘었어요. 자, 수익률은 지금 화면 좀 끝에 있는데 한 71% 정도요. 수익률 연 따지면 거의 한 10 몇 프로입니까? 한 10% 이상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이상 됐고요. 연금저축보험 제가 반드시 이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례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투자의 기본인 우리 이제 펀드죠. 요거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경험하시고요. ETF, 주식, 부동산 뭐 넓혀가라. 제가 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최근 이제 멤버분들 중에 제가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요. 저도 좀 좋은 날들 보내고 있는데 부동산 뭐 투자하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계속 이제 ETF나 주식 같은 거 이렇게 문의 주신 분도 있었고 실행했다, 뭐 매수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여러 투자 대상들을 통해서 내 성향과 스타일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요. 내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투자 대상을 어떤 이중적인 잣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펀드보다 뭐가 좋고 뭐 이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뭐 현상인 거야, 사회 현상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별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추천해드린 펀드 중에 제가 봤을 때 피델리 테크놀로지가 작년 한 해 적립식 기준으로 한 35%, 거치식은 제가 봤을 때 60%, 70% 이상 났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났어요. 매수 시점보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자, 펀드 여러분 뭔가요? 네, 펀드 여러분 뭘까요? ETF나 뭐 주식도 좋지만 펀드는 제가 봤을 때 좋은 대상만 잘 골랐으면 경기나 어떤 이런 상황 등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자동이체 그냥 걸어서 신경 쓰지 않고 좋게 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6년 넘게 적립식으로 연 10%, 뭐 거치식이면 20% 이상 되겠죠. 절대 이게 제가 봤을 땐 작거나 뭐 어떤 에게 이런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이제 일하는 시간에 거래하기도 쉽지 않고요. 집중해서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펀드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뭐죠? 수익이 잘 나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즉 펀드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뭐 제갈량팀에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지금 메인 화면에서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돈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매수 매도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국내 펀드는 한 하루 이틀, 그 다음에 해외 펀드는 한 2, 3일 정도 후에 기준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펀드로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자동이체도 매월 거시고 추가 매수 뭐 적게 떨어질 때인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자동이체라는 게 추가 매수를 같이 해서 이게 두 번째 사례죠.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돈 필요하실 때나요. 펀드 지표 나빠질 때 저는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뭐 이거 뭐 내가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서
좋은 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저는 팔 필요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21년 올해 이제 펀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국내 코스피, 나스닥 모두 엄청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을 이뤘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뭐 한 40% 이상 됐고요. 코로나로 인한 그 폭락, 이 저점이죠. 저점 여러분들 보이시면 뭐 코스피 지금 코스피랑 제가 나스닥을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 때문에 지금 뭐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돈 풀기로 이제 자산이 올랐던 거죠. 자, 2021년 올해는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작년 한 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너무 높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는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대는 너무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뭡니까? 우리 적립식으로는 한 연 10%, 거치는 한 20% 이상 되겠죠. 15에서. 그거보다 좀 덜 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기대 높이 갔다가 안 되면 또 이제 실망하니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작년은 제가 봤을 때 투자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내만의 어떤 자신만의 투자 전략과 스타일을 꼭 만드시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대상들 경험하면서요. 그렇다고 뭐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부러. 나한테 그냥 좋은 거 맞는 거 찾으시면 되세요. 상황에 맞게. 어떤 상황이 또 앞으로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준비하라는 게 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큰 리스크가 발생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면요 오랜 기간 이제 계속 쭉쭉 올라가는 상승장이 왔어요. 근데 다만 이번 리스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돈을 너무나 많이 푼 상황이 그게 좀 받쳐졌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뭐죠?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것도 올 수 있어요. 뭐 지금 시중에도 많이 뭐 위기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해 두셨으면 하고요. 다만 이런 뭐 시중에 떠도는 위기설에 흔들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 빼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도 마시고 아무도 그 시기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런 데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방법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오면요. 투자에 있어서 코로나처럼 저는 제가 봤을 때 왕창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내가 현금 놔뒀다가 이렇게 좀 떨어질 때 다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산 뭐 포트폴리오 설정하실 때 최초에 뭐 채권이나 금 등 이렇게 실물 자산을 넣어서 좀 사실 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니까 위기 때 이제 오르니까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번처럼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방법들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보다 어떻게 할지를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성과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주식이나 투자에 뭐 소질이 있나 보다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워렌 버핏이 뭐 20% 중반대밖에 안 된다며 나 이번에 뭐 5, 60%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버핏 형님은 엄청 오랜 기간 지금 나이가 90세가 넘으셨어요. 얼마나 오래 계셨겠습니까? 그 시장 안에. 올해 제가 봤을 때 저희보다 더 벌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누구나 먹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과를 많이 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 운이죠. 제가 봤을 때. 운과 실력을 구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작년 성과와 코로나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또 이거에 너무 그냥 만족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를 준비하고 내 실력을 좀 더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마 핵심입니다. 새로운 좋은 펀드 추천인데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인덱스 증권 투자 신탁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이제 투자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나스닥 지수.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펀드 분석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은 여러분들께서 지수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10년 성과가 5, 6배 정도 되고요. 매해마다 30%, 40% 이상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40% 넘게 성장을 했고요. 자, 펀드 슈퍼마켓을 가셔서 계산기 여러분들 두드려 보셔도 돼요. 적립식으로 이제 3년만 해도 수익률이 거의 60%가 됩니다. 이게 그럼 거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2배 넘어요. 120% 넘으니까, 100%가 넘으니까. 자, 펀드 슈퍼마켓에 가시면 세부 지표,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뭐 설정액이 제가 이제 주식형은 뭐 100억 정도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로 얘를 이제 이게 클래스가 얘는 A거든요. A형으로 들어가시면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요걸 들어가시면 53억밖에 안 되네. 근데 벌써 2배가 됐어요. 설정일은 언제? 2017년입니다. 근데 펀드 슈퍼마켓 들어가시면 뭐더라? 이렇게 전체 펀드가 있습니다. 한 600억 원 정도 되죠. 이게 다 클래스 모두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이 슈퍼마켓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문제는 없잖아요. 전혀 문제 없고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셔서 했으면은 좋을 것 같고, 그 펀드 슈퍼마켓 가면 세부 지표에서 이제 젠젠 알파가 좀 안 좋다, 조금 좋지 않다고 나오는데, 저는 뭐 성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1년에 거의 보시죠, 40% 가까이 됐고요. 3년에 96%, 거의 배 이상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게 뭐 절대적은 아니니까. 펀드는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성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갈량 TV 추천 펀드 라인업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스닥 펀드까지 해서 총 4가지고요. 모두 다 연평균 10%를 넘었습니다. 조금 제가 판서를 한번 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등이 이제 테크놀로지랑 이번에 드릴 저 미국 나스닥이에요. 자, 2등이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테이더입니다. 글씨가 좀 여전히 똑같습니다. 3등이 이제 AB 미국 그로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등수를 매기면 이렇게 되는데, 작년 한 해 이제 피델리티 테크놀로지가 거의 한 35% 정도 났어요. 거치식은 한 7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에셋플러스는 작년에 한 30%, 네, 적립식으로요. 그 다음에 거치식까지만 5, 60% 이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AB 미국 그로스는 한 20% 적립식으로요. 거치식은 한 30%, 40% 이상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과를 보고 여러분한테 이제 비율이나 어떤 금액들을 바꾼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자,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100이라는 비율에서요. 100이라는 비율에서 내가 조정을 한번 해본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좀 이렇게 좀 바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하는 뭐다? 그냥 수익 추구하는 거. 나는 못 먹어도 꼬다. 이런 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4개 펀드 아까 제가 성과를 말씀드렸어요. 피델리티 테크놀로지 얼마? 35%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똑같고 SAC 한 30%, 그 다음에 AB 미국사 2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4개 중에 나는 못 먹어도 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뭐 피델리티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나스닥 펀드 요거를 한 35, 35%에서 얘 한 70% 정도 맞출 것 같아요. 각각 35%씩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두 번째 에셋플러스 얘 30%로 바꿀 것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AB 미국 그로스는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성과로만 만약에 따져서 좋은 거 한 3개 정도 하겠다 하면 이렇게 정도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그래도 AB 미국 그로스는 가치주가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해서 좀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배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테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몇 프로 여러분 하면 좋을까요? 한 30%씩 저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0%씩 해서 두 개를 한 60%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에셋플러스를 얼마? 한 25%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B 미국 그로스를 뭐 한 15%? 이렇게 해서 한 100%를 맞추면 이게 뭐 펀드 한 배분, 저는 이제 성과 따라 배분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방식을 뭐 제가 하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라가 아니라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방식이나 전략에 적용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펀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좋은 펀드 추천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끼워 드셔서 뭐 나스닥 펀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거기에 잘 맞게 하셔서 좀 좋은 성과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